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첫 번째로요. 2차 방정식이 대체 뭐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부터 볼게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음과 같은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차항인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방정식을 전부 다 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즉 2차식이 0과 같다라는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이 식을 불러주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목적은 뭐냐? x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돼요. 이 x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방정식을 푼다 또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x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x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어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곱한 것끼리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0이 안 된다고 위에서 정의를 이미 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알파가 0이 되면은 이 등식이 성립하거나 또는 x-베타가 0이 되어야지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답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풀이법이 가장 기본적인 무슨 풀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라는 장치를 통해서 푸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풀 방법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개발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근해 공식을 개발해낸 거죠. 근해 공식의 도출 과정은 우리가 중3 때 봤을 거라서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라고 나와 있는 이 식에서 좌변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요, a의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4a 제곱분의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나오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결론적으로 도출하면은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내가 근을 구할 때 그 근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우리가 이 근의 공식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거 그냥 외우고 뭐 하면 돼요? ABC를 여기다 대입해서 실제로 쓰는 연습만 하면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방정식의 답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녀석은 보통 B가 홀수일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 만약에요, 여기에서 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값이 짝수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다른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바로 이 공식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부르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b가 짝수로 나오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b라고 말할 수 있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짝수로 나오게 될 경우는 이런 짝수 근해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홀수로 나올 때는 그냥 이런 근해 공식 또는 홀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어떤 분수나 아니면 계산하기 좀 힘든 수로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일반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짝수일 때만 이 근해 공식을 써주는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로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 내가 근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근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그거의 정확한 값을 알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는지 아니면 허근을 가지는지, 즉 2차 방정식의 근 자체가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알고 싶을 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장치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의 공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쓰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값을 보통 디터미네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판별식 d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 안에가 양수가 되면서 여기에 실수가 발생하게 되죠. 이 실수가 발생한 거에서 마이너스 b에 그 실수를 더하거나 빼게 돼요. 그럼 실제로 구해진 그 두 개의 값은 서로 다른 값이겠죠. 서로 다른 값이 나오니까 실근은 실근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은요, 여기가 0이 되면서 0으로 바뀌죠. 그럼 0을 더하든 빼든 똑같이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그냥 똑같은 두 실근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실근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근이 두 번 나온 경우에서 실근 자체는 두 개가 맞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근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말을 못 쓰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줘요?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이 값이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허수랑 실수랑 더했고 실수로 나눠져 있는 상태니까 x값 자체는 사실 허수가 됩니다.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된 이 근, 허수근은 결론적으로 실근이라고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허근이 하나는 더해져 있고 하나는 빼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로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판별식이라는 장치를 통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어근이라는 세 가지의 근의 종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둘을 합쳐서 d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우리가 그냥 실근을 갖는 경우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걸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그 근의 정확한 값이 아니라 뭐다? 그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아니면 허근을 갖는지 알고 싶었던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을 근을 내가 그냥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알파와 베타 값의 정확한 값은 나도 모릅니다. 알파, 베타 값의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뭘 알 수 있는 경우에요? 합과 곱을 알 수 있는 경우에요. 뭘 통해서? 계수값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발생하게 된 일이냐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은 이 녀석은 사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전개해봤거든요. 전개해봤더니 a 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a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식이 전개돼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20과 20은 똑같은 식이고 20과 20도 똑같은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B값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C값이 뭐가 된다는 거? A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알파 베타의 정확한 값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식을 도출해 놓고 보니까 내가 양변에서 마이너스 A만큼을 나눠주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양변에서 A를 나눠주게 되면은 알파 베타가 A분의 C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낸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오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로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두근이 뭔지는 모르지만 합과 곱은 계수값만으로 알 수 있다는 걸 발견해냈다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알고 싶은 답이 알파 베타 값이 아니라 만약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난 알파 베타가 둘 다 얼마인지 몰라도 됩니다. 뭐만 알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만 알면 돼요. 왜?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변형된 곱셈 공식으로 배웠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으로서 얘를 배워놓은 상태니까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로 나오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로 나온다는 것만 알면은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입해보면은 4 더하기 2니까 6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알파랑 베타는 구하지 않았지만 뭔 구할 수 있어요? 답은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근과 계수 관계를 썼을 때 좋은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알파 베타를 구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를 구하지 않고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나왔던 말의 연장선상으로서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전개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이론화를 시킨 거예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알파와 베타로 나온대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K인 2차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고차항이 K가 되고 두 분이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을. 왜요? 보시면 알겠지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근이 알파랑 베타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을 알파, 베타로 내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k를 곱한 겁니다. k를 곱해준 이유는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k가 되게 만들어주려고.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이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얘를 전개시켜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얘도 외워야 되고요, 얘도 외워야 된다는 거. 이 두 개가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으로 켤레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켤레라고 하는 개념은 복소수에서 보고 왔죠?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켤레라고 하는 개념이 실수에도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보통 우리가 Z라고 하는 거를 A 더하기 BI라고 한다면은 켤레 복소수 Z반은 A 빼기 BI로 나왔던 게 켤레 복소수의 개념이었죠. 그 다음에 어떤 실수가 있는데 어떤 실수가 n 플러스 루트 n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실수의 켤레, 즉 아까는 켤레 복소수였지만 이거는 켤레 실수죠?
이 켤레 실수 값은 m 빼기 루트 n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둘 다 켤레 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줘요. 서로가 켤레인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이 켤레 관계에서 이 켤레 근이라는 걸 보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사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 켤레 복소수 배울 때 어땠어요? z 더하기 z바, z바는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라고 배웠죠. 이거 나중에 중요하게 쓰이게 된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z 더하기 z바랑 z바가 둘 다 만약에 실수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근거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배웠죠. 그럼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배워놓은 상태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근거계수의 관계로 돌려서 풀면은 이런 말이 되죠. 즉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가 둘 다 실수란 얘기가 되죠. 그럼 만약에 근 자체가 서로 켤레 관계인 어떤 2차 방정식이라면요, 이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 근이 z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실수가 돼버리면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a, b, c가 모두 실수가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도 실수죠. 여기에는 복소수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도 둘 다 당연히 실수가 되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가 둘 다 실수라는 게 성립을 했으면은 여기서 지금 이 말은 어디로 전개가 돼요? z 더하기 z바랑 z바가 실수라는 내용이랑 연관이 살짝 돼요. 물론 근 z바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파로 두겠습니다. 나머지 한 근은. 그러면 z 더하기 알파가 실수고 z 알파가 실수가 되는데 이걸 만족시켜주는 복소수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z바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수가 되면서 알파 값이 z바로 결정나게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알파 값이 z바로 결정나는 이 경우 때문에 우리가 켤레근에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합시다. i는 허수 단위고요. 이때 a, b, c가 모두 다 실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한 근이 p-qi가 되는 거예요. 이게 켤레근의 성질입니다. 또 하나, 이번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 근을요,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합시다. 이때 당연히 m은 0보다 커야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a, b, c가 모두 다 유리수면은 이때 다른 한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p-q 루트 m이 되는 거죠. 요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얘는 켤레 복소수근, 이쪽은 켤레 실수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